런던 토트넘 지역의 세인트 알반 중학교 강당은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속삭임과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며 그가 입은 간단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사랑하는 부드러운 미소를 강조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축구 스타, 수백만 명의 영웅이었고 오늘 이곳에서 학교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13살 한국계 학생 김민재에게 강당 중간 줄에 앉아있는 이 순간은 악몽과도 같았다. 민재는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몸을 웅크린 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영국에서 자란 한국계 학생으로 그는 학교에서 늘 아웃사이더로 느껴졌다. 특히 알피 브룩스와 그의 패거리의 놀림, 민재의 눈 모양이나 억양을 비웃는 말들, 그를 작고 보잘것없게 만들었다. 손흥민,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학교에 나타난 것은 멋진 일이어야 했지만 민재는 오히려 불안에 휩싸였다. 야 민재, 너 진짜 손흥민이 올 줄 몰랐지? 옆자리에 엘리, 민재의 유일한 친구인 영국 소녀가 속삭이며 그의 팔을 쿡 찔렀다. 엘리는 밝고 똑똑한 소녀로 민재가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였다. 응, 몰랐어. 민재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더 숙였다. 사실이었다. 엄마가 손흥민이 런던에 머무는 동안 자선 행사로 학교에 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민재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자랐고 그의 골 장면을 보며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영웅이 이곳에 있다니 민재는 부담스러웠다. 손흥민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검은 재킷을 걸친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축구장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여전히 느껴졌다. 그는 교장인 미스 카터와 악수를 나누고 마이크를 받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런던에 사는 동안 이런 기회를 얻어 기뻐요. 특히 제 팬 중 한 명이 이 학교에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수백 개의 고개가 민재를 향했다.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의자 아래로 사라지고 싶었다. 저기 민재야! 누군가 외쳤고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강당을 메웠다. 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엘리에게 중얼거렸다. 왜 저를 꼭 말해야 했나? 엘리는 웃음을 참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민재. 이건 좋은 거야. 손흥민이 너를 아는 거잖아. 하지만 민재에게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피의 타깃이었고 이제 손흥민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다음 15분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경력, 자선 활동, 런던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질문했고 그는 침착하고 유머러스하게 답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떻게 하면 손 선수님처럼 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을 이루는 건 쉽지 않아요. 매일 노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손흥민이 멋진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중 미스 카터가 마이크를 들고 한 학생을 지목했다. 네, 파란 셔츠 입은 학생. 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피 브룩스였다. 알피는 8학년 반장, 학교 축구팀의 스타, 그리고 민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주인공이었다. 알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손 선수님, 모두가 선수님이 축구에서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거요. 강당의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미스 카터가 얼굴을 찌푸리며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손을 들어 막았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림은 정말 못 그리고 춤도 별로예요. 한국에서 자랄 때 춤은 제게 큰 도전이었죠. 학생들이 웃었지만 알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축구 말고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대에서 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저희 학교 탤런트 쇼에 나오시면 5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미스 카터가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섰다. 알피, 그만해. 손 선수님은 우리 손님이야.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를 제지하며 눈에 묘한 빛을 띄었다. 탤런트 쇼라, 어떤 건가요? 미스 카터가 목을 가다듬으며 설명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우리 학교의 탤런트 쇼예요. 학생들이 공연하고 우승자는 소액 장학금을 받죠. 그리고 제가 5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손흥민이 알피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민재는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다. 그의 우상이 8학년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알피는 활짝 웃었다.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선수님. 하지만 축구 선수가 무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골 넣는 춤이라도 추실 건가요? 몇몇 선생님들이 숨을 헉 들이켰고 학생들은 민재를 다시 쳐다봤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더니 모두를 놀라게 하며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앞에서 보이던 얌전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큰 계획을 꾸미는 듯한 진짜 미소였다. 알피, 내 말이 맞아. 익숙하지 않은 무대에 서는 건 어렵지. 그가 말했다. 그래서 도전 받아들일게. 탤런트 쇼에 나갈게요. 강당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스마트폰이 치켜들어졌다. 미스 카터는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민재는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다.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무대를 내려와 출구로 향했다. 민재의 줄에 이르자 잠시 멈춰 몸을 숙였다. 깜짝 선물이야. 그가 윙크하며 속삭였다. 오늘 저녁 너희 집에서 밥 먹자. 민재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채 고개만 끄덕였다. 손흥민이 떠나자 알피가 강당 반대편에서 소리쳤다. 연습 시작하셔야겠네요. 손 선수님, 탤런트 쇼는 금요일이에요. 종이 울리고 10분 뒤 평소라면 모두 버스로 달려갔겠지만 오늘은 모두 민재를 둘러쌌다. 너희 우상 진짜로 할 거야? 뭐 할 건지 알아? 사인 받아줄 수 있어? 민재는 인파를 헤치며 문으로 도망쳤다. 거의 다다랐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돌아보니 알피가 패거리와 함께 서 있었다. 너희 우상, 내 도전을 받아들인 건 멋지네. 알피가 눈에 미소를 띠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경고해라. 우리 아빠가 지역 방송국 친구를 데려올 거야. 손흥민이 카메라 앞에서 망신당하면 좀 안타깝겠지, 안 그래?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흥민 선수는 망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피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뭘 할 건데? 축구공으로 저글링? 로봇 댄스? 알피의 친구들이 웃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너는 흥민 선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너도 모르는 것 같네. 알피가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겁먹은 얼굴은 아니었겠지. 민재가 대답하기 전에 엘리가 나타나 그의 곁에 섰다. 민재, 버스분 뒤에 출발해. 가야 해. 엘리의 구출에 감사하며 민재는 그녀와 함께 건물 밖으로 달렸다. 그들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버스에 올라탔다. 너희 우상 진짜 멋져. 엘리가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다. 탤런트 쇼에 나온다니 믿을 수가 없어. 뭘 할 것 같아? 모르겠어. 민재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게 바로 그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였다. 집 앞에 버스가 멈췄을 때 민재는 놀랍게도 손흥민의 검은 전기차가 진입로에 주차된 것을 보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 계단을 올라가며 다가올 대화를 두려워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와 손흥민이 식탁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오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손흥민이 밝게 말했다. 내가 탤런트 쇼 데뷔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네. 민재의 엄마가 웃었다. 흥민 씨, 정말 이걸 하실 건가요? 아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엄격할 텐데요. 그게 재미있는 거죠. 손흥민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위험이 클수록 도전은 더 흥미로워요. 재미없어요. 민재가 배낭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이건 재앙이 될 거예요. 엄마와 손흥민이 서로를 쳐다봤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물었다. 흥민 씨가 나오는 게 기뻐야 하는 거 아니야? 기뻐할 게 뭐예요?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흥민 선수가 온 학교 앞에서 망신당하는 걸 보라고요? 알피가 이 모든 걸 농담으로 꾸민 거예요, 엄마. 선수가 실패해서 모두가 저를 비웃길 원해요. 손흥민이 몸을 기울이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게 네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창피하게 할까봐? 민재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모르세요. 알피가 학교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이 방송국 기자까지 데려온다고 했어요. 기자? 엄마가 눈썹을 찌푸렸다. 흥민 씨,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일어나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재, 나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못해 민재가 눈을 들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손흥민이 물었다. 다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을 상자에 가두고 놀라움을 주지 않을 거라 기대하지.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알피란 녀석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안다고 생각해. 그 녀석이 놀랄 거야. 하지만 뭘 하실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탤런트 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손흥민의 미소가 커졌다. 그건 내가 알고 네가 알아낼 일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창피하지 않을 거야. 날 믿어. 민재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식탁으로 돌아가 엄마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자 그의 뱃속은 더 조여들었다. 민재는 그의 우상이 어떤 무대에 어울리는 재능을 숨기고 있는지, 그런 재능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알피의 건방진 얼굴과 손흥민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떠올렸다. 자정쯤 물 한 잔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간 그는 손흥민이 묶는 객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망설이다가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손흥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흥민은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메모와 악보로 보이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노트북이 희미하게 빛났다. 잠이 안 와? 손흥민이 종이들을 정리하며 물었다. 네. 민재가 대답했다. 계속 탤런트 쇼 생각만 나요? 손흥민이 침대 끝을 가리켰다. 앉아, 이야기하자. 민재는 긴장한 채 매트리스 끝에 앉았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거나 뭐든. 손흥민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거짓말 하라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민재는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모르세요. 알피가 어떤 녀석인지. 이 모든 걸 선수를 망신 주려고 꾸민 거예요. 그래서 뭐? 손흥민이 침착하게 물었다. 뭐? 민재가 그를 쳐다봤다.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상관없어? 손흥민이 손을 무릎에 얹었다. 민재,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비웃었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까? 민재가 어깨를 으쓱였다. 아마 많았겠죠. 많은 걸 넘어섰지. 다들 터무니없다고 했어. 손흥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내가 망신당할까봐 걱정했다면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달라요. 민재가 반박했다. 그건 선수가 잘하는 거잖아요. 이건 탤런트 쇼예요. 손흥민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민재가 보기도 전에 넣었다. 나도 처음엔 잘하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민재는 침대보의 실을 뜯으며 말했다. 하지만 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손흥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거면 충분할지도.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흥민이 몸을 기울였다. 내가 자주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가 말했다. 내가 너보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뭔가에 푹 빠졌었어. 다른 애들은 그걸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날 놀렸어. 뭐였어요? 민재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해준 말이야. 그는 말을 이었다. 흥민아, 어리석게 보일까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놀림받을까봐 거의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계속했지. 그는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다. 탤런트 쇼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걸 보여줄 기회야. 그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내는 거지. 손흥민이 앉았다. 그래서 탤런트 쇼에 나갈 거야. 너 도움이 필요해. 민재는 놀랐다. 제 도움이요? 뭘요? 연습해야 해. 솔직한 관객이 필요해.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다. 너는 이 학교를 나보다 잘 알아. 민재의 가슴 속에서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정말 하실 건가요? 정말이야. 손흥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할 건가? 민재는 망설였다. 이성적인 부분은 이게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대담함을 동경했던 부분은 손흥민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알았어요. 민재가 말했다. 도울게요. 하지만 알피가 인터넷에 올려도 저 탓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웃었다. 약속.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가서 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김민재는 세인트 알반 중학교의 복도를 지나며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손흥민, 그의 우상이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축구 스타가 학교 탤런트 쇼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놀랍게도 노래를 부를 계획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재는 어젯밤 손흥민의 객실에서 들은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깊고 따뜻하며 한국 민요의 독특한 리듬과 억양이 담긴 그 노래는 민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알피 브룩스의 조롱과 다가오는 금요일에 거대한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민재, 너희 우상 진짜로 탤런트 쇼 나온대? 뭐 할 건지 알아?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는 아직 손흥민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특히 엘리가 점심시간에 그의 옆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을 때, 민재, 솔직히 말해봐. 엘리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흥민 선수 뭐 할 건지 너 알아, 그렇지? 너 어제 집에서 뭔가 봤을 거야. 민재는 급식 쟁반을 내려다보며 피자를 찔렀다. 모른다고 했잖아. 너 거짓말 진짜 못해. 엘리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뭔가 큰 거 준비하는 거지. 축구공으로 마술? 아니면 노래라도 부를 건가?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엘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너무 정확했다. 그는 급히 화제를 바꿨다. 엘리, 너 탤런트 쇼에서 뭐 할 건데? 나? 그냥 관객이야. 엘리가 어깨를 으쓱였다. 근데 솔직히 흥민 선수 때문에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미스 카터가 교무실에서 고등학교 강당 예약했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 사람들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해서 장소를 바꾼 거래. 민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고등학교 강당? 거기 1000명은 들어가잖아. 알아. 완전 대박이지. 엘리가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소문 들었어?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 올지도 모른대. 알피 아빠가 초대한 거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알피의 계획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노래가 정말로 대단했음을 알았지만 그게 1000명의 관객과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알피 같은 녀석이 방해하려 한다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민재는 오후 수업을 들으며 계속 그 생각에 빠졌다. 손흥민은 정말 이 무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웠지만 한국 민요는 영국 중학생들에게 낯설 터였다. 게다가 두 번째 곡, 영어로 부를 거라는 그 곡은 뭘까? 민재는 궁금했지만 손흥민은 그 곡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방과 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엘리와 함께 앉았다. 엘리는 여전히 호기심에 차 있었지만 민재가 말을 아끼자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 오늘 내 집에 가도 돼? 흥민 선수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민재는 망설였다. 손흥민은 비밀을 지키라고 했지만 엘리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게다가 그녀는 알피와 달리 민재를 놀리거나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알았어. 민재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진짜로. 약속할게. 엘리가 손을 가슴에 얹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손흥민의 차가 진입로에 주차된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는 엘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나 왔어. 민재가 외쳤다. 친구 데려왔어요. 민재의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다. 오, 엘리! 손흥민 씨는? 객실에서요. 민재가 대답했다. 또 연습 중이시겠죠? 엄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뭘 준비하는 거지? 민재, 너 아는 거 있지?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엘리를 데리고 손흥민이 묵는 객실로 향했다. 문에는 어제와 같은 송을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리허설 중, 들어올 땐 각오해.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손흥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민재요. 민재가 대답했다. 그리고 친구 데려왔어요. 엘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다. 손흥민은 민재와 엘리를 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엘리, 안녕. 그가 말했다. 민재가 너에 대해 말해줬어. 근데 이건 비밀이야. 알지?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엘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문을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객실은 어제와 비슷해 보였다. 책상 위에 태블릿과 물 한 잔, 바닥에는 악보와 메모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물건이 눈에 띄었다. 나무로 된 낡은 악기, 민재가 한국 전통 음악에서 본 적 있는 가야금이었다. 그게 가야금이에요? 민재가 놀라 물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에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어렸을 때 꽤 열심히 연습했지. 엘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기를 바라봤다. 와, 진짜 멋지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보여줄게.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이야. 그는 태블릿을 터치했고 부드러운 현악기 소리가 방을 채웠다. 민재는 어제 들었던 한국 민요의 멜로디를 알아챘다. 손흥민은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현을 퉁겼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어제와 같은 곡이었지만 가야금 반주가 더해지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악기의 울림과 어우러지며 더 풍부하고 감정적으로 들렸다. 가사는 민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민재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 손흥민은 축구공을 다루는 손만큼이나 가야금을 섬세하게 다뤘다. 곡이 끝나자 엘리가 먼저 박수를 쳤다. 와, 선수님,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이거 탤런트 쇼에서 하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손흥민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럼 첫 번째 곡은 이걸로 갈게. 첫 번째 곡? 민재가 물었다. 두 번째 곡은 뭐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비밀. 금요일에 알게 될 거야. 엘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근데 선수님, 어디서 이렇게 노래랑 가야금을 배우셨어요? 축구 때문에 바빠서 이런 거 할 시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번엔 민재와 엘리에게 보여줬다. 사진에는 어린 손흥민, 아마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가 나이 든 한국 여성과 함께 웃고 있었다. 이건 우리 할머니야.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가 음악을 가르쳐 주셨어. 가야금도 노래도. 할머니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하셨지. 민재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의 우상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왜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손흥민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세상은 나를 축구 선수로 봤어. 그 상자 안에 머무는 게 더 쉬웠지.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민재와 엘리를 바라봤다. 가끔은 그 상자를 깨고 나와야 할 때가 있어. 이번 탤런트 쇼가 그 기회야. 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피 그 녀석 완전히 망신당할 거예요. 선수님이 무대에서 이걸 하면 입 다물 거예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한국 노래라서 영국 애들은 낯설어 할지도 몰라요. 손흥민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서 민재,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야. 금요일에 보여줄게.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민재의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민재의 할머니는
런던으로 이사 온 지 몇 년 안 된 한국인으로 여전히 한국 전통 문화를 사랑했다. 민재야, 저녁 준비 다 됐. 어머, 흥민 씨. 할머니가 손흥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재는 놀랐다. 할머니, 흥민 선수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씨가 런던 올 때 가끔 우리 집에 들렀지. 한국 음식 해주면 좋아했잖아. 손흥민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할머니,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는 손흥민이 들고 있는 가야금을 보고 눈을 빛냈다. 그거 가야금이네? 흥민 씨, 아직도 연주해? 네, 이번 탤런트 쇼에서 써보려고요. 손흥민이 대답했다. 할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요 반주 좀 조정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당연하지. 내가 젊을 때 가야금 좀 했었어. 어디 보자. 다음 1시간 동안 민재와 엘리는 손흥민과 할머니가 가야금과 노래를 조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놀라운 솜씨로 현을 튕기며 손흥민에게 리듬과 톤을 조정하는 법을 알려줬다. 여기서 좀 더 부드럽게, 흥민 씨. 민요는 마음에서 나와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했다. 민재는 할머니가 이렇게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처음 봤다. 평소엔 주로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던 할머니였다. 엘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할머니, 이 민요 가사는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이건 고향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야.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집에 있지. 흥민 씨가 이걸 부르는 건 아마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겠지. 손흥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민재가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습이 끝난 뒤 손흥민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할머니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금요일에 이걸로 무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흥민 씨 목소리면 충분해. 그냥 마음을 열어. 저녁 식사 시간, 민재의 엄마는 손흥민과 할머니가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민재에게 속삭였다. 흥민 씨가 노래를 부른다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깜짝 선물이래요. 식사 후 엘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너희 우상 진짜 대단해. 이거 금요일에 완전 터질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손흥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는 분명 놀라웠지만 알피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흥민의 목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마음에서 나와야 해. 손흥민은 단순히 무대에서 공연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뭔가 더 깊은 것을 나누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뭘까? 민재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민재는 복도에서 알피와 마주쳤다. 알피는 사물함에 기대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재. 알피가 느릿느릿 말했다. 너희 우상 공연에 대한 소문 들었어?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무슨 소문? 아빠 친구가 방송국에서 들었대. 알피가 손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손흥민이 노래 부를 거래. 웃기지 않아? 축구 선수가 노래. 그거 완전 망할 거야. 민재는 숨을 참았다.
누가 새어 나간 걸까?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냥 소문이야. 흥민 선수는 멋진 거 할 거야. 알피가 비웃었다. 멋지다? 그 녀석 무대에서 삑사리 내는 거 보고 싶네. 아, 참. 오늘 고등학교 강당에서 음향 시스템 설치한다던데 그 소리 전 런던까지 울릴 거야. 알피가 떠나자 민재는 사물함에 기대 숨을 골랐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저 녀석 말 안 들어도 돼. 민재가 돌아보니 엘리가 서 있었다. 엘리, 너 여기 있었어? 응, 방금 왔어. 엘리가 미소 지었다. 알피 그냥 질투하는 거야. 흥민 선수 공연 진짜 멋질 거야. 나 믿어. 민재는 엘리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알피의 말이 사실이었다. 방송국 기자, 고등학교 강당, 1000명의 관객. 모든 게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방과 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 손흥민과 두 번째 연습을 시작했다. 이번엔 엘리도 함께였다. 손흥민은 가야금을 손에 들고 민재의 할머니와 함께 이미 연습 중이었다. 민재, 엘리, 잘 왔어.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 보려고. 할머니가 가야금을 퉁기며 말했다. 흥민 씨, 여기서 리듬 좀 더 느리게. 관객들이 멜로디를 느낄 시간이 필요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을 계속했다. 민재와 엘리는 책상에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다. 민재는 손흥민이 할머니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다.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연습 중간 손흥민이 물을 마시며 말했다. 민재, 엘리, 너희도 의견 내주어.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그냥 서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동작을 넣을까? 엘리가 즉시 대답했다. 가야금 연주할 때는 앉아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노래할 때는 일어나서 관객이랑 눈 맞추면 멋질 거예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민재, 너는?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조명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첫 곡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면 감정이 더 잘 전달될 거예요. 오, 그거 좋네. 손흥민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너희 둘 다 무대 감독감이야. 연습이 끝날 무렵 민재의 할머니가 말했다. 흥민 씨, 두 번째 곡은 어때? 그거도 연습해야지.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혼자 연습할게요, 할머니. 금요일에 깜짝 선물이 될 거예요. 민재와 엘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두 번째 곡이 뭔지 너무 궁금했지만 손흥민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연습을 마무리하며 손흥민은 민재와 엘리에게 말했다. 너희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내일 마지막 연습 꼭 와줘. 당연하죠. 엘리가 밝게 대답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손흥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는 분명 놀라웠지만 알피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 할머니의 열정, 그리고 엘리의 응원을 보며 민재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금요일 밤 그들은 모두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민재는 세인트 알반 중학교의 복도를 걸으며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탤런트 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손흥민의 놀라운 노래와 가야금 연주를 본 후에도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분명히 대단했고 민재의 할머니와 엘리의 도움으로 그의 공연은 점점 더 완성도를 더해갔다.
하지만 알피 브룩스의 위협적인 말과 지역 방송국 카메라, 그리고 고등학교 강당을 가득 채울 1,000명의 관객이라는 현실은 민재를 짓눌렀다.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민재, 손흥민, 진짜로 탤런트 쇼 나온대? 뭐 할 건지 말해줘. 민재는 후드티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다. 그는 손흥민과의 약속, 그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특히 아침 수업 중 미스 카터, 음악 선생님이 그를 복도에서 붙잡고 물었을 때, 민재, 손흥민 씨 공연 준비 잘하고 있니? 미스 카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던데 이 공연 때문에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올 거래. 대단한 일이야.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송국 취재라니. 알피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민재는 엘리와 함께 급식실에 앉았다. 엘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민재, 오늘 아침에 뉴스밴 봤어? 학교 정문 앞에 주차돼 있었어. 진짜로 방송국에서 오는 거야. 민재는 피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좋은 거야, 엘리? 알피가 일부러 흥민 선수를 망신 주려고 기자 부른 거잖아. 엘리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저었다. 알피가 뭘 하든 상관없어. 흥민 선수의 공연 봤잖아. 그 가야금이랑 노래?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알피는 오히려 자기가 창피해질걸. 민재는 엘리의 낙관적인 태도에 살짝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한국 민요는 영국 애들한테 낯설잖아.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엘리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흥민 선수 믿어. 그리고 너희 할머니도 도와주시잖아. 그 민요 진짜 감동적이었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전해질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손흥민의 공연이 성공할 거라 믿고 싶었지만 알피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점점 커지는 무대의 규모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 손흥민과 세 번째 연습을 시작했다. 엘리도 함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놀랍게도 손흥민이 객실이 아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옆에는 가야금이 놓여 있었다. 민재의 할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 엘리, 잘 왔어.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쉰 것을 알아챘다. 흥민 선수, 목 괜찮으신가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그냥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래. 걱정 마. 물 좀 마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거칠게 들린다고 느꼈다. 그는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흥민 선수 목 쉰 것 같아요. 뭔가 도움될 거 없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쉰 목? 한국에선 꿀에 생강 넣은 차를 마시곤 했지. 내가 만들어 줄게. 손흥민이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연습이 시작되기 전 민재는 손흥민에게 학교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다. 흥민 선수,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알피가 아빠 친구한테 들었다는데 선수가 노래 부를 거라고 방송국에 소문이 퍼졌대요. 손흥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노래?
벌써 소문이 퍼졌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뭐 상관없어. 어차피 금요일에 다들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알피가 그걸로 선수를 망신 주려고 해요. 민재가 말했다. 기자들 앞에서 망할 거라고 떠들고 다니던데요. 손흥민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무대에서 보여줄 건 진심이야. 그게 중요해. 민재는 그의 자신감에 약간 안심했지만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진 않았다. 연습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가야금을 들고 민요를 연습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약간 힘겹게 들린다고 느꼈다. 몇 구절을 부른 후 손흥민은 기침을 하며 물을 마셨다. 괜찮아요? 엘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지만 민재는 그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힌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생강차를 들고 들어왔다. 자, 흥민 씨, 이거 마셔. 목에 좋아. 손흥민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와, 할머니, 이거 최고네요. 벌써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만약 손흥민의 목소리가 무대 당일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1000명의 관객과 카메라 앞에서 목이 쉬어버리면 알피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몰랐다. 연습을 계속하면서 민재는 손흥민이 약간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몇 번 멈춰 물을 마시거나 목을 가다듬었다. 엘리도 민재와 같은 걱정을 느끼는지 그의 옆에서 속삭였다. 민재, 흥민 선수 목 진짜 괜찮을까? 무대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걱정돼. 근데 뭘 할 수 있지? 그때 엘리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미스 카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목 관리하는 법 아실 거야. 가수들한테도 알려주는 비법 있다던데?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미스 카터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그녀라면 정말 도움을 줄지도 몰랐다. 좋아, 내일 학교에서 물어보자. 민재가 말했다. 연습이 끝난 후 손흥민은 민재와 엘리에게 말했다. 너희 덕분에 공연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내일 마지막 연습이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네, 선수님. 엘리가 밝게 대답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손흥민의 목 상태, 알피의 음모, 그리고 점점 커지는 무대의 압박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손흥민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 흥민 선수 목이 쉰 거 진짜 괜찮을까요? 무대에서 망하면?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흥민 씨는 강한 사람이야. 축구장에서 10만 명 앞에서 골을 넣는 사람이야. 무대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의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진실하면 목이 좀 쉬어도 관객은 느낄 거야. 민재는 할머니의 말에 약간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의 공연이 단순한 탤런트 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알피와의 싸움이나 방송국 카메라 때문만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어제 보여준 사진, 그의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그 민요에 담긴 감정이 민재에게 뭔가 더 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엘리는 학교에서 미스 카터를 찾았다. 음악실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미스 카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스 카터, 엘리가 밝게 인사했다.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스 카터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엘리, 민재, 무슨 일이니? 탤런트 쇼 때문에? 민재는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네, 손흥민 선수가 공연 준비 중인데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수들한테 알려주는 비법 있다면서요? 미스 카터의 눈이 반짝였다. 오, 손흥민 씨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건 정말 기대되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꿀과 레몬, 그리고 약간의 허브를 섞은 거야. 가수들이 공연 전에 목을 풀 때 마시곤 해. 이거 주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해. 민재는 병을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흥민 선수 공연 진짜 멋질 거예요. 미스 카터가 웃었다. 비밀 잘 지킬게. 그리고 민재, 너도 이번 공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자랑스러워. 민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스 카터의 말을 듣고 보니 손흥민의 공연을 돕는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 민재는 엘리와 함께 급식실에 앉아 미스 카터의 약을 내려다봤다. 이게 진짜 효과 있을까? 그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엘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미스 카터가 가르친 가수들, 다들 공연 잘했대. 흥민 선수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알피가 갑자기 테이블에 나타나면서 끊겼다. 김민재, 또 여기서 뭐 비밀 얘기해? 알피가 비웃으며 앉았다. 너희 우상 공연 망할 준비 됐나?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흥민 선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알피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래?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한 얼굴이야? 우리 아빠가 오늘 방송국 친구랑 고등학교 강당 갔어. 음향 시스템 점검하러. 손흥민이 노래 부르다 삑사리 내면 전 런던이 들을 거야. 엘리가 끼어들었다. 알피, 너 진짜 왜 이렇게 집착해? 흥민 선수가 뭘 하든 너보다 100배 나을 거야. 알피의 눈이 좁아졌다. 보자고. 내일 밤이면 다들 누가 웃는지 알게 될 거야. 그가 떠나자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엘리, 알피가 진짜로 음향 시스템에 장난칠지도 몰라. 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 있어. 알피 그 녀석, 축구팀에서도 꼼수 쓰는 거로 유명하잖아. 우리도 계획 세워야겠어.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엘리를 쳐다봤다. 계획? 무슨 계획? 내일 강당 가서 음향 시스템 점검하는 거 감시하자. 엘리가 말했다. 미스 카터한테 부탁해서 우리도 준비 돕는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피가 뭔가 하려면 우리가 막아야지. 민재는 엘리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그는 늘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지만 엘리의 열정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보자. 그날 오후 민재와 엘리는 집으로 돌아가 손흥민과 마지막 연습을 준비했다. 손흥민은 거실에서 가야금을 조율하고 있었다. 민재는 미스 카터가 준 병을 건넸다. 흥민 선수, 이거 미스 카터가 준 거예요. 목에 좋대요. 손흥민은 병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 너희 진짜 최고야. 하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쉰 것을 알아챘다. 연습이 시작되었고 손흥민은 민요를 불렀다. 하지만 몇 구절을 부른 후 그는 기침을 하며 멈췄다. 미안, 오늘 좀 힘드네. 그가 물을 마시며 말했다. 민재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흥민 씨, 너무 무리하지 마. 목 쉰 상태로 계속 부르면 더 나빠질 수 있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만 하고 내일 푹 쉬겠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걱정이 커졌다.
내일이 탤런트 쇼 전 마지막 날이었다. 손흥민의 목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랐다. 연습이 끝난 후 민재는 손흥민에게 알피의 음모에 대해 말했다. 흥민 선수, 알피가 음향 시스템에 장난칠지도 몰라요. 기자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녀석 꽤 열심히네.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건 진심이야.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그의 자신감의 위로를 받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엘리와 함께 알피를 막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흥민의 쉰 목소리, 알피의 위협, 그리고 점점 커지는 무대의 압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노래와 가야금 소리, 할머니의 열정, 그리고 엘리의 용기가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금요일 밤의 무대를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탤런트 쇼 당일 런던 토트넘 지역의 고등학교 강당은 기대와 설렘으로 들썩였다. 강당은 1000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찼고 입구에는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지역 방송국의 뉴스밴이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카메라맨들이 강당 안팎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손흥민의 팬들까지 몰려들어 강당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처럼 변해 있었다. 무대 뒤에서는 김민재가 좁은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10분 뒤 도착한다고 문자로 알려왔지만 공연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민재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 든 미스 카터의 꿀과 레몬 약병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목 상태가 걱정되었다. 어제 연습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쉰 기운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들은 목소리는 평소의 맑은 톤이 아니었다. 민재, 괜찮아? 엘리가 무대 뒤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공연 준비를 돕기 위해 미스 카터의 허락을 받아 백스테이지 패스를 받았다. 흥민 선수 아직 안 왔어? 가던데. 민재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근데 목소리가 아직 안 좋아. 만약 무대에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엘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재, 걱정 마. 흥민 선수 공연 봤잖아. 그 미녀, 가야금. 다들 깜짝 놀랄 거야. 목이 좀 쉬어도 그 감정은 전해질 거야. 민재는 엘리의 낙관적인 말에 약간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피 브룩스의 음모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제 엘리와 함께 고등학교 강당에 몰래 들어가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는 알피의 아빠와 방송국 직원을 지켜봤지만 딱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민재는 알피가 뭔가 꾸미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 미스 카터가 복도로 급히 들어왔다. 민재, 손흥민 씨 도착했어? 공연 5분 뒤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곧 와요. 민재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손흥민에게서 새 문자가 와 있었다. 도착. 무대 뒤로 가는 중.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왔다. 몇 분 뒤 손흥민이 무대 뒤 입구로 들어왔다. 그는 간단한 검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가야금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민재와 엘리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미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쉰 기운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흥민 선수, 민재가 약병을 내밀었다.
이거 미스 카터가 준 거예요. 마시세요. 손흥민은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 민재.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미스 카터가 다가와 손흥민과 악수를 나누었다. 손 선수님, 정말 영광이에요. 선수님이 마지막 순서 대미를 장식할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용히 워밍업할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손흥민이 정중히 대답했다. 미스 카터가 작은 대기실을 가리켰다. 저쪽이에요? 공연은 5분 뒤 시작이고 선수님은 1시간쯤 뒤에 무대에 오르세요. 그녀가 바쁘게 떠나자 손흥민, 민재, 엘리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시끄러운 강당 소리가 차단되었다. 목 어때요? 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가야금 위에 올렸다. 완벽하진 않지만 할 수 있어. 이 약이랑 할머니 생강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어때? 긴장돼?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요? 저는 그냥 선수가 잘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웃었다. 너도 이 공연의 일부야, 민재. 너랑 엘리,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 무대 못 섰어. 민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이 특별한 순간의 일부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알피였다. 오, 여기 있었네. 알피가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 선수님, 준비됐어요? 무대 밖에서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방송국 카메라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피, 여기서 뭐해? 손흥민이 침착하게 말했다. 알피, 응원하러 왔나? 알피의 미소가 더 커졌다. 그냥 선수님이 망신당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아빠가 음향 시스템 완벽히 점검했으니까 실수하면 다 들릴 거예요. 그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엘리가 이를 악물었다. 저 녀석, 진짜 음향 시스템에 뭔가 했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확인해야 해. 손흥민이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너희, 알피 걱정은 나중에 해. 지금은 공연에 집중하자. 그는 가야금을 들어 조율하기 시작했다. 민재와 엘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피의 음모를 막기 위해 무대 뒤 음향 부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강당에서는 미스 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인트 알반 중학교 봄 탤런트 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강당을 흔들었다. 민재와 엘리는 무대 뒤에서 다른 공연자들의 순서를 지켜봤다. 피아노 독주, 댄스 퍼포먼스, 코미디 스킷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민재는 관객들이 손흥민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과 기대 어린 눈빛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와 엘리는 음향 부스로 몰래 다가갔다. 부스 안에는 알피의 아빠와 방송국 직원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부스 문을 열고 미스 카터의 이름을 언급하며 들어갔다. 미스 카터가 저희더러 음향 확인 도우라고 했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피의 아빠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뭐, 도울 거면 여기 마이크 케이블 확인해. 민재와 엘리는 케이블과 마이크를 점검하며 알피가 뭔가 손댄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다. 이상 없네. 엘리가 속삭였다. 알피가 그냥 겁준 걸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들은 부스를 나와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가야금을 조율하며 조용히 워밍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민재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흥민 선수, 긴장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긴장되지. 너도 시험 치거나 축구 경기 전에 긴장하잖아. 그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건 특히 개인적인 거라서 더 그래. 민재는 사진을 보았다. 어린 손흥민과 그의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이걸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손흥민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셨을 거야. 할머니는 늘 나에게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하셨어. 오늘 밤 그걸 할 거야. 무대 밖에서 스태프가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님, 5분 뒤입니다.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며 일어섰다. 그는 가야금을 들고 민재와 엘리를 바라봤다. 너희 준비됐지? 네, 엘리가 밝게 대답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수님, 화이팅이에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을 나섰다. 민재와 엘리는 무대 옆으로 따라가며 관객석을 살폈다. 민재의 엄마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알피와 그의 아빠는 몇 줄 뒤에 있었다. 알피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다. 뉴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미스 카터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손흥민 선수님을 소개합니다. 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뒤흔들렸다. 손흥민은 어깨를 펴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는 갑자기 평소 뉴스에서 보던 거대한 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민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모든 게 잘못된다면? 하지만 손흥민은 무대 중앙에 서서 조용히 관객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잠시 관객석을 훑더니 엘리가 조언했던 대로 먼 곳을 응시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 초 동안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왜 저래? 얼었나? 민재는 알피가 몇 줄 뒤에서 킥킥거리는 걸 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이 눈을 감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다. 섬세한 현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첫 음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한국 민요의 멜로디는 서정적이고 낯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쉰 기운이 있었지만 그 쉰 목소리가 오히려 곡의 독특한 질감을 더했다. 가사는 한국어였고 대부분의 관객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떠난 이의 마음, 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다. 처음엔 몇몇 학생들이 낯선 음색에 킥킥거렸지만 곧 강당은 조용해졌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며 가야금의 리듬과 완벽히 어우러졌다. 민재는 관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걸 보았다. 뉴스 카메라맨들도 처음엔 시계를 보던 손을 멈추고 렌즈에 집중했다. 알피의 미소가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다. 첫 곡이 끝났다. 손흥민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눈을 떴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뒤쪽에서 시작된 박수는 앞쪽으로 퍼지며 점점 커졌다. 관객들은 아직 일어서지 않았지만 그들의 박수는 진심이었다. 민재는 엘리와 눈을 마주쳤다. 엘리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민재, 이거 대박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이 두 번째 곡은 그의 목소리는 쉰 기운이 있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렸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곡이에요. 꿈을 쫓는 마음에 관한 거죠. 그는 무대 옆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다.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가 스피커를 통해 흘렀다. 민재는 이게 그 비밀스러운 두 번째 곡임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다시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다. 이번엔 영어였다. Beyond the fields where dreams take flight, through every storm we chase the light. 그의 목소리는 첫 곡보다 더 강렬하고 감정이 풍부했다. 가사는 꿈을 향한 여정, 실패와 재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축구나 성공에 대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의 삶,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이 녹아 있는 듯했다. 쉰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노래를 더 진솔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다. 민재는 몇몇 학부모들이 눈물을 닦는 걸 보았다. 미스 카터는 무대 옆에서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피는 이제 미소를 잃고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이크에서 작은 잡음이 들렸다. 민재의 심장이 철렁했다. 엘리, 저거. 그가 속삭였다. 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피 지시야.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카펠라로 노래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잡음은 사라졌고 그의 노래는 더 강렬해졌다. So rise again and face the fight. Our dreams will lead us through the night.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거의 속삭이듯 끝났다. For every heart will find its home. 곡이 끝났다. 손흥민은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더니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환호와 휘파람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다. 엘리는 그의 팔을 잡고 소리쳤다. 민재, 이거 진짜 대박이야. 손흥민은 눈을 뜨고 관객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미스 카터가 무대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박수에 묻혔다. 손흥민은 그녀와 악수를 나누고 무대를 내려왔다. 민재와 엘리는 백스테이지로 달려갔다. 대기실로 들어가자 손흥민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흥민 선수, 민재가 소리쳤다. 정말 최고였어요. 손흥민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 너희 덕분이야. 엘리가 덧붙였다. 선수님, 그 두 번째 곡 완전 감동이었어요. 직접 쓰신 거예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썼어. 꿈을 쫓는 내 마음을 담은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미스 카터가 들어왔다. 손 선수님, 관객들이 앙코르 요청하고 있어요. 기자들도 인터뷰하고 싶대요. 손흥민은 민재와 엘리를 쳐다봤다. 너희 생각은 어때?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다시 나가세요, 선수님.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을 나섰다. 민재와 엘리는 무대 옆으로 따라가 앙코르 공연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다시 민요를 부르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끝난 후 민재는 관객석에서 알피를 발견했다. 알피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대신 약간의 존경심이 엿보였다. 민재는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피도 마주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는 끝났지만 민재는 이 순간이 단순한 탤런트 쇼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느꼈다.
손흥민은 단지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나누었고 그 진심은 RP의 조롱과 카메라의 압박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손흥민의 공연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남은 건 이 특별한 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탤런트 쇼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김민재는 휴대폰에 끊임없는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알림, 뉴스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놀라서 화면을 스크롤하며 첫 번째 링크를 열었다. 지역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 스타 손흥민, 중학교 탤런트 쇼에서 놀라운 노래 실력 공개. 썸네일에는 손흥민이 무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다른 기사들에는 가야금과 꿈의 노래, 손흥민의 숨겨진 재능이나 토트넘의 영웅, 음악으로 런던을 사로잡다.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민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흥민의 공연이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와 손흥민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손흥민은 평소처럼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태블릿에는 뉴스 기사들이 열려 있었다. 민재, 일어났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뉴스 봤어? 너희 우상 이제 가수로 데뷔할 판이야.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과장이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인터넷은 금방 잊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이 틀렸음을 알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는 친구들의 문자를 보았다. 민재, 흥민 선수 진짜 노래했어. 대박! 너희 우상 지금 전 세계에서 화제야. 민재는 식탁에 앉아 물었다. 흥민 선수, 이제 어쩌실 건가요? 다들 앨범 내달라고 난리예요. 손흥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이번 공연이 내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어. 민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아이디어요? 손흥민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다양성의 조화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다. 음악 재단을 만들려고 해. 그가 말했다. 런던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거야. 어젯밤 공연이 나에게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어.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재단이요? 와, 대단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씨,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재, 너도 이번 공연에 큰 역할 했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해. 민자에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말과 엄마의 미소를 보니 자신이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이 특별한 순간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재의 엄마가 문을 열러 갔다가 곧 엘리와 그녀의 엄마, 그리고 놀랍게도 미스 카터와 함께 돌아왔다. 손 선수님, 미스 카터가 손흥민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어젯밤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학생들한테도 큰 영감이 됐어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카터 선생님. 그리고 그 약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미스 카터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님, 혹시 음악 교육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지역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수님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다.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음악 재단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카터 선생님, 혹시 재단의 음악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싶으신가요? 미스 카터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이요? 영광이에요. 민재는 손흥민이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공연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더 큰 무언가로 바꾸고 있었다. 엘리가 민재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민재, 이거 진짜 대박이야. 흥민 선수가 재단 만든다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게 다 어젯밤 공연 때문이야.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식사 후 손흥민은 민재와 엘리를 따로 불렀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재단에 대해 더 말해줄게. 하모니 인 디바시티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되도록 돕는 거야.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 둘을 청소년 대사로 임명하고 싶어. 민재와 엘리는 동시에 입을 벌렸다. 저희요? 민재가 놀라 물었다. 우린 그냥 애들인데요. 손흥민이 웃었다. 그냥 애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번 공연을 가능하게 했어. 민재, 네가 날 믿고 도왔고, 엘리, 네가 음향 문제까지 챙겼지. 너희는 이미 리더야. 엘리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대사라니 완전 멋지다. 근데 뭘 해야 해요? 방학 때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아이들과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야. 손흥민이 설명했다. 런던, 한국, 다른 나라의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자기 음악을 나누도록 돕는 거지.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늘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게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엘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날 오후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다. 복도는 여전히 손흥민의 공연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놀랍게도 알피가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평소에 건방진 태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민재, 너희 우상 공연 진짜 멋졌어. 아빠도 깜짝 놀랐대.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알피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고마워, 알피.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피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민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알피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재단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면 말해. 흥민 선수가 사람들 모집하고 있거든. 알피의 눈이 커졌다. 진짜? 그럼 나도 해볼게. 민재는 웃었다. 알피와의 적대감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서 손흥민, 엄마,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손흥민은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식사 중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이번 공연이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음악이 나를 다시 나 자신과 연결해 줬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할머니는 늘 음악은 마음을 잇는 다리라고 하셨어. 어젯밤 그 다리가 만들어진 거야. 민재는 사진을 보며 물었다. 그럼 재단도 그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너도 그 다리의 일부야. 며칠 뒤 민재는 학교에서 미스 카터와 재단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미스 카터는 이미 손흥민과 연락을 시작했고 런던의 첫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와 엘리는
청소년 대사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역 아이들과 음악 워크숍을 기획했다. 민재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RP의 놀림에 움츠러드는 아이가 아니었다. 몇 주 뒤 민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민재와 엘리를 초대했다. 민재, 엘리, 한국에 와서 재단의 첫 공식 행사에 함께하자. 손흥민이 전화로 말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민재는 궁금했다. 누구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셔.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손흥민의 할머니, 그 사진 속의 여성을 만난다니. 그는 엘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했다. 한국에 도착한 민재와 엘리는 서울의 한 음악학교에서 손흥민과 재회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손흥민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이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생기 있었다. 민재, 엘리.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흥민이가 너희 얘기 많이 했어. 너희 덕분에 흥민이가 다시 노래를 불렀지.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흥민이의 마음을 열었어.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될지 생각해봐. 그날 밤 민재와 엘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손흥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청소년 대사로서 재단의 비전을 소개했고 손흥민은 다시 가야금을 들고 민요를 불렀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민재는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천 명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민재는 손흥민의 할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흥민 선수가 왜 이 재단을 시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다.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맞아, 민자애. 그리고 너도 그걸 하고 있어. 너는 이미 다리를 만들고 있어. 런던으로 돌아온 민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아이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그를 다르게 보았고 알피는 이제 그의 친구가 되었다. 민재는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엘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손흥민의 공연이 단순한 탤런트 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기, 연결, 그리고 자신을 나누는 힘이었다. 민재는 이제 그 힘을 자신 안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